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도 끝났습니다. 반기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는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치매보험 대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치매보험 판매가 올해 초에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경증 치매 보장을 앞세운 상품들을 손해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생보사들과 대형사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중재에 나섰고 현재 치매보험 광풍은 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인보험 쪽에서 언더라이팅 완화나 보장 강화를 앞세워서 마치 대형마트의 타임세일처럼 보험 상품을 세일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매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건 그만큼 보험 판매 시장이 어렵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전히 마트 타임세일처럼 언더라이팅 완화나 보장을 일시적으로 강화한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설계사분들은 상품의 세일 기간에 맞춰서 영업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매일경제에서 GA가 받는 수수료 공개 추진, 보험 판매 편법 영업 막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에는 GA 관련 기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GA 관련 기사는 대부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불안전 판매 비율이 높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불안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던 배경이 뭘까요? 얼마 전 보험연구원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보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초년도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으니 초년도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분급을 확대하는 것이었죠. 공청회였으니 일단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GA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도 보이지 않나요? 조만간 수수료 체계 개편과 분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이 발표될 듯합니다. 최근 GA 관련 기사들은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군부를 떼고 있는 기사겠죠. 지난 6월 2일 뉴시스에서 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가 망하면 판매자인 설계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까지는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맞는 답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파산하면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하는 보험사가 모든 보유 계약을 인수했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에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연구원은 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보험계약 이전 제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정말로 변경된다면 파산이 예상되는 보험사의 상품을 많이 판매한 설계사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5월 30일 뉴스핌에서 보험업계 3년간 11조 빚잔치로 자본 확충, 부채 경고 등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입니다. 유상증자는 쉽게 표현해 부모에게 돈을 받아오는 것이죠. 모기업이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되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기업이 돈이 많아야 가능하겠죠. 이 유상증자 형태로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 유상증자가 가능한 보험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11조 원 중 약 2조 원만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순위채는 기업이 파산할 때 후순위로 갚아도 된다는 조건의 채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변제해도 된다는 채권이라는 뜻이죠. 이에 일정 기간 자본으로 인정해줍니다. 일반 선순위 채권보다 발행할 때 금리 부담이 높은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어서 무려 5조 원 정도를 후순위채로 자본 확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입니다. 흔히 영구채라고 부르는 채권이죠. 만기가 30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올 수 있어서 영구채라고도 부릅니다. 발행하면 전액이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문제는 금리가 후순위채보다도 높다는 것이죠.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보험사들은 11조 원의 자본을 확충했고 그중에 9조 원이 후순위채와 연구채입니다. 결국 빚으로 자본을 늘린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사들은 더 많이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발행 예정인 물량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는 후순위채 연구채를 더 발행해갔다고 나서는 보험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빚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의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자를 지급하느라 급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리고 수수료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8일 한국일보는 보험사 유병자보험 가입 90세까지 소비자는 글쎄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보험사들이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가입 연령이 확대되고 있을까요? 최근의 상품 트렌드를 보면 업셀링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는 보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4050 세대는 이미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죠. 이에 신규 고객 창출보다 기가입 고객의 상품을 깨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 유도하는 이런 상품들, 업셀링하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기존 상품을 깨고 다시 가입을 권하려면 상품이 이전 것보다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보험료는 저렴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비싸도 될까요? 만약 보험료가 비싸다면 보장 금액이나 범위가 더 넓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언더라이팅 완화, 보장 범위 확대 등이 수익성에 도움이 될까요?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만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뉴스품은 6월 17일 여행자 보험 모바일 가입 한 번에 평생 가입 시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험부터 나왔습니다. 공항에 가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라는 알림 내용이 푸시가 갑니다. 또는 해외 호텔이나 항공권을 구매하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알림이 뜨는 형태입니다. 맨 처음 가입할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복잡한 형태로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가입할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마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하듯이 지문만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런 보험이 여행자 보험에만 국한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행자 보험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모든 상품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설계사가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판매 트렌드도 변할 것입니다. 왜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자꾸 출시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